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독 자살한 경찰 간부가 쓴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69돌 광복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운영했던 방적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여공들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광주 덕흥마을에 있는 400년 된 당산나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잘못된 조경공사로 보호수가 말라 죽을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단체 협상 결렬에 따라 3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음독 자살로 숨진 경찰 간부의 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신은 경찰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승진하려면 돈이 필수라는 내부 비리도 폭로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음독 자살로 숨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이 지인을 통해 남긴 유서입니다. 화물 불법 증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봐왔다고 자부하지만 자신의 팀원 일부와 화물업자들이 결탁해 자신을 음해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와 식사를 하더라도 스스로 밥값을 내면서 자신을 보호해왔다며 고졸의 순경 출신인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해 경감까지 승진한 까닭에 주변에 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경감은 자신을 음해한 경찰과 화물업자들을 무고죄로,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은 명예훼손죄로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억울함과 더불어 경찰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승진에서 돈 거래와 이른바 백이 필수라는 겁니다. 경찰은 유서에 대해 특별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유서에 실명이 거론된 경찰관 일부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경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배경에는 경찰 내부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구속된 화물업자들의 수사 중이니 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는 곧 밝혀지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69돌 광복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윤장현 시장과 독립유공자 등 800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 최병직 선생에게 애국장 훈장이 추서됐고 200여 장의 태극기 장식이 설치됐습니다. 전라남 도도 도청사에 초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이낙연 지사와 애국지사 등 900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광복의 기쁨에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방 직전 일제는 광주에서도 방적 공장을 운영하면서 군수 물자를 뽑아냈는데요. 여기엔 10살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동원됐는데 당시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광복절 집중 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애때 보이는 조선인 여공이 머리에 일장기를 두른 채 실을 뽑고 있고 또 다른 여공은 기계에서 실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는 무명실의 원재료인 목화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광주에서 운영했던 가네보 방적 공장의 모습입니다. 13살의 어린 나이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최유임 할머니는 방적 공장의 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배 짜는 곳에서 일을 했고 일본인들에게 구타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관리자에게 한쪽 눈을 맞아 실명까지 당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냥 뭐 솔직히 손으로 두드렸어도 무엇이 그거 모르겠어. 무엇인가 새멍친가 어찌고 또 죽어 자빠져버렸어. 이렇게 죽어 자빠져버렸어. 같은 시기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손호순 할머니도 주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근무를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합니다. 그 어린 것이 잠 못 자고 일주일 동안 그 있어야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야간 이럴 때게 한 군데만 틀리면 불에다가 혼나요. 1935년 광주에 세워진 가네보 방적 공장에는 해방 무렵 조선인 노동자가 2,500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10살 전후한 소녀들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혹사당했습니다.
배급, 물자 배급을 하는 배급소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에 납품을 하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참혹했던 공장 생활을 견디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요공들. 떠나자 떠나자 어서 떠나자 악마 같은 이 공장 어서 떠나자.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날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어린 나이에 끌려가 착취를 당한 이분들은 지금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근로종신대 할머니들과 처지가 비슷하지만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 일본이 아닌 국내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12살 때 광주의 가네보 방적 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동 착취에 시달렸던 손호순 할머니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것도 안 받다가 한 것도 안 받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오라가라만 하대요. 저기서 오다 어디서 오다가 뭔 통기만 오고. 최휴임 할머니도 70년 전 공장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실고챙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대롱이 이만하진디 그 갠수가 실 감는 대롱 그놈을 시방도 실 대롱 오고 있어. 그거지 내 유산이야 그놈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선할머니와 최할머니처럼 국내로 강제 동원된 여성 노동자들은 일본 기업의 피해 보상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국외로 강제로 끌려간 여성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은 돈이지만 1년에 80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광주시 등 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국내에서 강제 노동을 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도 정부가 강제 노동 피해를 접수했던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최할머니는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내로 동원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국외로 한반도 위에 지역으로만 동원되신 분들만 피해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원되신 피해자들이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동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든 국외든 고통을 당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무지에 따라 또 자치단체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물살이 가장 빠른 대조기를 지나 중조기로 접어들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요원 등 120명을 투입해 세월호 3, 4층 선수와 선미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장애물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물 흐름이 멈추는 정조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수중 수색을 했지만 추가로 희생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부터 광주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광주추모위원회와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김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일 광주 YMCA 무진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는 18일 오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8일 오전에는 정당 관계자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해 김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00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던 보호수가 말라 죽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강성우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뻤죠. 다 이래 돼가지고. 지금 저 한쪽이 지금 다 가버렸잖아요. 우리 불하게
소중한 나무라 당산제도 모시고 그러죠. 정부의 쌀 개방 방침에 우울한 농촌이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올해 쌀 농사가 풍년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태풍과 병해충이 비껴간 농촌엔 벌써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강진군의 한 벼는 지난 5월 일반 벼보다 한 달 빨리 시작된 농사에 가을 거지도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주쯤 수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태풍 때 벼가 쓰러지고 물에 잠겨 알맹이에서 싹이 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벼가 안 되고 이렇게 섰는 상태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싹이 나요. 비가 계속 오다 보면은. 이달 들어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면서 지난해보다 4도나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평년 기온보다 1도 이상 낮습니다. 일찍 찾아온 초가을 날씨가 수확을 앞둔 벼의 생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떨어졌지만 벼가 잘 자라기 좋은 수준이고 특히 더운 날씨의 창궐에 예년 이맘때는 비상이었던 애멸구가 요즘 날씨 속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육 한계 온도 이하로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벼멸구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생종 벼를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될 수확. 농업당국은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도열병 방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올해도 풍년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3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올해 진행 중인 임금 단체 협상 결렬에 따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쟁의 행위 없이 임금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재작년과 작년에는 2년 연속 파업을 벌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전시가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5월 현장의 특별 퍼포먼스는 계속 진행됩니다.